안녕하세요. 화목한 런치스타 방송을 맡게 된 윤전호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은 백준기 연구원 모시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급락함으로 해서 시장이 더욱더 냉랭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시장의 새로운 대체 투자가 될지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세아 재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 재지 보면은 가격대가 3만원, 박스권 하단인 3만원 초반과 그리고 박스권 상단인 4만원 가격대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 3월 달서부터 메이저 투자자들의 흐름을 좀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 보유율은 7% 이하라서 크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메이저 투자자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플랫하면서도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 보유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이날 7월 13일이 되겠네요. 7월 13일 날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급등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해서 주가가 급등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때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 됐으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피했을 텐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펄프 가격도 역대 최고치 흐름을 나왔었던 모습들이 있어서 주가는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아세아 재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세아 재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택배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택배 박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아세아 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택배 박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종이들이 이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그 표지 쪽, 그러니까 라면 박스를 생각하시면 무슨 라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이제 표면지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뒷면이 이제 골심지라 그래서 울퉁불퉁한 그 골판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골판지, 그 다음에 뒤쪽이 이면지인데, 아세아 재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표면지 쪽, 그러니까 그 상표 같은 게 적혀져 있는 표면지 시장에서는 약 5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가점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이 산업 자체는 이제 워낙에 좀 진입 장벽도 높고, 왜냐하면 종이 만드는 기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 5개 기업이 이 시장의 75%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기업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아세아 재지가 아까 이제 어드바이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7월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 이제 히스토리컬리 봤었을 때랑 좀 비교가 되는 게, 이 회사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2.6% 수준이면 상당히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높아요. 그쵸, 신대양 재지나 태림포장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게 이제 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이 회사에 대한 소액 주주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현금이 많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왜 배당하지 않느냐, 주주들한테 좀 돌려줘라 라는 측면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도 많이 올렸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 자사주 취득 정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별로 많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사주 매입 규모라면 하방은 이제 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손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 당연히 없으시죠. 근데 이 회사는 자사주를 지금 장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리스크가 굉장히 낮고, 지금 거래량을 봤었을 때는 자사주를 사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래량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신규 접근 내지 분할 매수 가능한 자리로 보여지네요. 네, 아시아 재지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다른 종목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i3 시스템인데요. 네, i3 시스템도 이제 제가 요거는 상반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주가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회사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회사는 적외선 영상 센서 기업인데요. 이게 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열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입을 할 때 체크를 했었던 그런 이제 적외선 센서가 달린 카메라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꽤 어려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방산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방산 쪽에 어떤 쪽에 이제 주로 들어가냐면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폴란드 쪽에 나갔던 이제 K2 전차 같은데 이런 데 이제 센서가 탑재돼서 나가는데, 센서 가격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들, 특히 뭐 유도 무기들, 넥스원이 하고 있는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이 되면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대부분의 수주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이 수출, 내수랑 수출을 보시면 둘 다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수출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글로벌리도 한 7개 정도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이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땠나요?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이 1분기, 2분기 때 다 YOY로 굉장히 크게 늘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 외로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받은 미국 국방부 쪽의 헤드셋, 그러니까 보병들이 착용할 수 있는 현대화 이제 무기에 탑재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수주 기대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둔곡 산업용지에 네. 이 회사가 지금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쪽이 비냉각형 센서 쪽이에요. 요 가격이 한 200~300만 원 정도 되고, 네. 10만 명치기 때문에 규모는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요 수주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의 이제 뭐 가시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죠. 현재 수주 잔고가 한 780~9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대규모 수주가 들어와서 이 회사가 증설을 하게 되면 네. 한번 매출단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레벨업이 가능한 이런 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트 한번 보시면 가격의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장밋빛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이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 최근에 뭐 저점에서 최고가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20%라는 큰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지만, 주가라는 게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120일 가격선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구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에도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네, 제가 뭐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네. 사실 그 미래의 가치들, 왜냐하면 이 적외선 센서라고 하는 거가 사실 방위 산업에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앞으로 쓰임새가 되게 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배송을 하게 되면 이 적외선 센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자료 오른쪽에도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로 과학 위성을 쏠 때 여기 있는 적외선 영상 센서 이제 보이시잖아요. 네. 요거를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이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북한 감시 위성 프로젝트인 425 프로젝트 쪽
위성 5기 발사에도 아마 전량 이 회사의 카메라 모듈이 납품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합 드리면 현재는 실적이 방산 쪽이 되게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기대감이 있고 이제 향후에는 자율주행 드론 우주 쪽으로도 이 회사가 매출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저도 추천드리기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꽤 많이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121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이제 장기 비전을 보고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높여지고 있고 향후의 성장성이 높다. 그래서 신규 투자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종합하면 되겠습니다. 네, i3 시스템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빙그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한번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종목을 보시면 이제 8월 14일 가격대가 이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제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 고점이었던 5월 말에 형성됐었던 이 5만 원 가격대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 단계 올라선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 고점이었던 가격대까지 다시 지금 회귀한 상태라서 이 전고점이었던 가격대가 지지 가격이 되겠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만 봤을 땐.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지하는 가격대에서 신규 접근이 가능한 자리인지 기업 스토리와 투자 포인트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PER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일반적인 음식료 기업들이 뭐 농심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17배 정도 형성돼 있고 빙그레 같은 경우는 지금 8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동종 업종에서는 좀 싸다라고 평가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제 빙그레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 회사는 작년에 영업이익률 보시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료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익을 많이 못 낸 기업으로 보셔야 되는데 올해 실적이 되게 괜찮아집니다. 7%까지 왔고 이렇게 된 이제 이유는 일단은 우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판가로 전이를 한 부분이 크지만 그 외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해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빙그레 해외 수출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K푸드가 해외에서 의외로 되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핫도그 같은 것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뭐 몇 년 전부터 비비고의 뭐 저런 만두라든지 김치 같은 것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빙그레가 하고 있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바나나 우유가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미국, 중국, 베트남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미국 쪽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만 보시더라도 매출액이 100억대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는 한 700억 가까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이 나온 이유는 코스트코에 이 회사가 입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제가 지금 기대하는 포인트는 코스트코가 지금 시즈널 상품으로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즈널이라고 하면 여름 계절에 이제 타깃팅이 돼서 나간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상시 제품까지도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가 사실 제품을 납품하기 좀 어려운 채널이에요. 그래서 코스트코를 했기 때문에 월마트까지도 이제 향후에 나가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 도대체 뭐가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메로나가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메로나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국 가격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나고 미국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중에서. 그리고 메로나 뭐 당연히 드셔보시겠지만 좀 쫀득쫀득한 요런 식감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스크림들이 대부분 뭐 이를테면 투게더 같이 퍼먹는 아이스크림 내지는 이렇게 좀 바삭바삭한 얼음을 얼린 아이스크림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요런 좀 말랑말랑한 식감을 가진 아이스크림 중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메로나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중국은 오른쪽에 보시면 2022년에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게 이제 이유가 당연히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네. 제가 이번 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의외로 한국 음식료 제품들이 중국 매장에 많이 없어요. 근데 네, 빙그레 제품이 가장 좋은 매대 자리에 이제 있었던 게 좀 의외로 이제 좀 신기했었는데 네. 이걸 이제 빙그레 쪽에 확인을 좀 해보면 코로나 시기 때 이 5년 동안 힘들었던 시기에 이 회사는 유통 채널을 중국에서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이제 이 회사로 좀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네네. 올해 보시면 2분기에는 90% 가까이 되는 매출 성장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중국에서는 지금 리오프닝 덕분에 바나나맛 우유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네. PER은 싸고, 그러니까 농심은 사실 뭐 라면 수출 잘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밸류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죠. 빙그레는 상대적으로 싼데 미국이랑 중국 쪽에서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2023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알 수 있을까요? 네, 2023년에는요, 매출액은 작년 대비 1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1.4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거의 140% 이상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대로 해외 쪽이 순이익률이 국내 순이익률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네요. 이 이유는 해외 쪽의 가격이 국내보다 한참 이제 좋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면서 이익률이 좋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빙그레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준 필옵틱스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움직여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가격대를 보면은 네, 주가가 너무 다이나믹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이 가격 추이를 봤을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격 저점에서 얼마 정도 올랐는지 대략적으로 보면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 상승률에 대한 내용은 자회사인 필에너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상장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필에너지 상장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유지가 되지 않고 재료 소멸 및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단숨에 많이 상승폭 모두 반납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뭐 아무런 재료와 소재가 없어도 기술적 반등도 나올 만한 자리라고 좀 여겨져요. 하지만 이 회사에 이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을 텐데 그 호재거리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 산을 하나 그리고 나온 차트인데 그 당시 때 필에너지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최초로 이제 땄다상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 때문에 필옵틱스가 그 전에 상장 직전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었고요. 네. 근데 상장이 어쨌든 땄다상에 실패를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상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재료 소멸까지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옵틱스가 예전에 이제 갖고 있던 투자 포인트였던 2차 전지 장비를 하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2차 전지가 좋으면 필옵틱스가 아닌 에너지를 사면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옵틱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기대 소멸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이제 말씀드릴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필에너지가 지금 3개월 락업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필에너지 많이 빠지거든요. 한 15% 정도. 그래서 옵틱스도 한 5%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필옵틱스의 메인은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사실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지금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고 특히 뭐 대장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금적인 이런 여유가 좀 없는 상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필옵틱스는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3분기 삼성전자 실적도 보시면 디스플레이 쪽은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주요 고객사의 이런 8세대 투자가 이제 삼성 쪽으로 조금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주요 고객사, 필옵틱스의 고객사의 이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5K 투자 관련해서 필옵틱스가 한 900억 정도 수주를 이제 받을 예정인데요. 네. 내년도에는 이 수주가 2배 정도, 1,800억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이제 현물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 필옵틱스 주식을 들고 있으면요. 네. 필에너지 주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필옵틱스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케이스처럼 네. 이렇게 물적 분할된 회사가 상장이 되면 네.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 네. 때문에 네. 이번에 필에너지 상장 전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폈고 그게 네. 이 필에너지 현물 배당입니다. 그래서 네. 네. 시가 배당률은 지금 필에너지가 좀 빠졌기 때문에 15%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10% 이상 되는 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왔고 뭐 배당락이 10% 이상 안 나온다면 필옵틱스 충분히 연말까지 좀 홀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리는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3% 이상인데요. 네. 요거 이제 내년에 전량 소각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만 이제 배당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현금 배당 3% 이상 할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내년에도 한 7%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내년도 디스플레이 업황 안 좋지만 필옵틱스 고객사는 좋다. 그래서 수주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배당 관점에서 올해 연말 기준의 현물 배당, 내년에는 자사주 및 현금 배당까지 봤었을 때는 하방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좀 빠져 있을 때는 사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주가에 연관성 있는 주가를 움직일 만한 내용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금 내므로써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 오지 않았나.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호재는 큰 폭의 상승을 갖다 주잖아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호재는 차익 실현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가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화목한 런치스타 방송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고요. 주식 격언 하나 말씀드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에 사고, 욕심을 부릴 때 팔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포와 욕심은 투자자에게 큰 위험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